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일단 이게 뭐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보습학원의 원장인 30대 이 씨가 작년 4월에 한 채팅 앱을 통해서 10살인 A양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날 자정에 이 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A양을 승용차에 태운 뒤에 서울 강서구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씨가 A양에게 소주 2잔을 마시도록 권했고요. 술에 취한 A양이 침대에 눕자 이제 강제로 A양이 옷을 벗기고 손으로 A양의 양손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에 성폭행했다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A양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거쳐 관계를 가진 것일 뿐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1심에서는 이 씨가 A양을 움직이지 못하게 두 손을 누른 것이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봐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제 A양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자신을 누른 채도로 성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A양의 어머니에게 이 씨가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이제 유죄의 근거로 들었고요. 이 씨도 성폭행 당시에 A양이 자신을 밀어내거나 옷을 벗기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진술했다는 점이 고려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징역 5년이 감형되었는데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는 감형 판결이 상식에 어긋난 것 이라면서 이제 해당 판사를 파면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지난 6월 14일에 올라와서 한 달 동안 24만 명이 넘게 동참을 했습니다. 2심에서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을 한 뭐 이유나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2심은 이제 폭행 협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봤는데요. 대신에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늠한 경우에 폭행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보고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손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근거가 A양이 약 2시간 동안 피해 사실에 관해서 진술을 회피했다라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사관 등의 종용에 의해서 진술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A양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는 A양이 이제 이 씨에게 직접적으로 폭행 협박 당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인데요. 재판부는 조사관이 이 씨가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 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는 이 씨가 누른 A양의 신체 부위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 그 행위로 인해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는 이런 이제 A양의 영상 녹화 진술 증거만으로는 폭행 협박 여부를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힘들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서 원칙적으로 강간죄 무죄가 선고돼야 되지만 직권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유죄 판단을 내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청와대가 오늘 국민청원 답변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했나요? 네, 오늘 이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이제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법권은 다른 국가 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권력으로 상권 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게 청와대 공식 답변입니다. 청와대는 앞서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권한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상권분립 원론적으로야 맞는 말인데 뭐 청와대 다른 답변은 더 없었나요? 네, 강정수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항소심 감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각 부처에 다시 전달하겠다라고 하면서 부처의 관련 업무 이행을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뭐 아동 청소년 성범죄라고 하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이제 아동 청소년은 네.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13세 미만의 사람에 네. 대해서는 그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세 미만에 대한 범죄는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이제 네. 일반 성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네.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상의 성범죄, 그리고 아동복지법상의 성범죄에 네.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람은 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네. 형법상 이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한 사람은 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고 해서 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한 경우에 폭행 협박이 없이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게 앞서 항소심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10살짜리한테 뭐 폭행 협박이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뭐 폭행 협박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 2심 재판부는 네. 당시 그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라고는 이제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네. 30년 이상 이제 지속돼온 이제 강간죄 폭행 협박에 대한 최협의설, 이제 네. 가장 좁게 보는 입장을 따랐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입장에 따르면 폭행 협박에 겁을 먹고 자포자기 상태로 간음을 당한 경우에는 극도로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2000년대에 들어서 대법원이 이제 강간죄 보호법익을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네. 판시했는데도 이제 이렇게 좁은 최협의설을 유지하는 것은 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이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자유이기 네. 때문에 폭행 협박의 정도와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채팅 앱에서 이제 처음 만난 30대 남성이 양손을 압박한 채 강간을 하려고 할 때 그 상황을 물리칠 정도의 저항을 할 수 있는 10대 아동은 이제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아동이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면 공포감으로 네. 얼어붙을 수 있고요. 게다가 또 가해자는 이제 피해 아동에게 술까지 먹였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10세 어린 아이에게 자기 집으로 오도록 유인을 했고 소주 2잔을 먹인 뒤에 강간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법원이 뭐 어떤 판결을 낼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